정말 이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김은혜 캠프를 방문해 주신 최순재 회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연합회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무리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바닥의 민심이 위로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재 회장님하고 제가 좀 같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후에 간담회를 더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재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우리 김은혜 후보님 워낙 유능하셔갖고 사실은 언론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행정도 보셨고 또 대기업에서 근무도 하셨습니다. 네. 선박자를 다 갖추셔갖고 굉장히 이번에 상당히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뵙게 된 거는 네. 분당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김은혜 후보님의 유능함을 잘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알려야 되겠다. 또 그것이 또 소상공인 발전이고 지역 경제도 발전이 되고 네. 또 더 나가서 또 훌륭하신 분들이 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만들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고요. 네. 그냥 우리 후보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네. 여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님의 말씀도 좀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거의 힘든 상태에서 또 신종 코로나 때도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어떻게 사실은 대처를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다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점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앞으로 노정활동을 하시는 계획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상가를 도는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 상가를 돌아보면 두 집 중에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고 그리고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서 오는 그런 고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제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면장갑을 사러 임해동에 있는 한 철물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철물점에 있던 분이 제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일부러 장갑을 제가 딴 데서 안 사고 저희 지역구에서 사기 위해서 임해동을 간 건데 그날 목장갑을 저희가 2개 샀는데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원이 오후 4시였거든요. 그날 버신 유일한 매출이었다는 거예요. 상담하네요. 그러니까 이 철물점이 오전 9시에 문을 여셔서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손님이 없고 들락날락 하셨던 분 외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1,000원이 그분 하루의 유일한 소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울사이 되어서 울지 않으려 하셨지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으로 또 사실상의 가정으로서 더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혹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대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저리로 대출받는 방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거기서 털어놓는 거예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치고 대출을 받을 때 서류를 제출하고 그 뒤에 다시 심사를 받고 적격성 심사를 받고 또 농밀한 심사를 받다 보면 3개월, 5개월 지난 다음에 그 돈을 받아봤자 그건 이미 망한 다음에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으나 아니면 경제로 죽느나 지금 마찬가지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저리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신용보증기금 가보셨잖아요. 이래저래 수수료 얹다 보면 1.4%, 1.7% 대출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얹고 수수료 얹고 더하다 보면 3%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저리 대출, 특혜 대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부문으로 2번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100조 예산, 어차피 지금 추경 예산 쓸 데가 없잖아요. 모든 공급 사이드가 다 막혀서요. 그러면 그 100조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512조에 한 20%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조 예산을 그냥 바로 심사하지 말고 따져 묻지 말고 사업자 등록증 가져와라. 어디서 담보받을 거냐 그거 묻지 말고 당장 지금 생계가 어려워져서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들한테 매달리니까 그거 심정이 어떠니
어떤 줄을 갖다 줄까? 동아줄 갖다 줄까? 아니면 약간 약한 줄 갖다 줄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즉시 푸는 겁니다. 바로 푸는 겁니다. 일단 사람은 살려야죠. 사람 살리면서 불을 끄긴 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끄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건 국민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저렇게 보시고 해결 방안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선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서류 집행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선진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죠. 지금 사실 추경을 만든다 그러는데 있는 예산도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집행률이 9%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울뿐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빨리 분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또 후보님과 같이 생각을 일치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이제 민심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우리 분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또 굉장히 피부로 느낄 만한 또 구체적인 정책이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공인들 일단은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지금 겪고 계신 애로사항을 조금 더 짚어봐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즉각적인 임금률을 지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최저임금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업계는 최저임금이 동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지금 업종별로 규모별로 좀 차등화를 해서 일률적으로 이런 최저임금 아니면 제재를 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시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배려해주는 척하는 그런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에게 금리를 지원할 때 저리 그런 말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로 금리입니다. 제로 금리로 일단은 다급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저희가 다가서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용 중인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이 배달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시지만 정작 소상공인보다는 배달 업체에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또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 중에 보니까 배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배달 앱이 발달한다 해서 치킨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치킨은 사실 수수료만 전부 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분당 지역에 특화된 배달 앱 사이트를 또 워낙 대기업에서 커뮤니티나 전략 담당하셨기 때문에 IT를 이용한 방안을 좀 만들어서 아마 분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마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또 소상공인분들 많이 오셨는데 얘기를 저희가 좀 들으면서 왜냐면 지금 한 10분가량 저희 얘기만 들어주셔서 저희가 모실 의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할까요? 회장님도 오셨고. 소상공인들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 분당, 판교, 저희 분당 각 지역이 그 부분에서 좀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본도심이라는 분당도 있고 그리고 판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IT를 저희가 충분히 같이 차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배달 앱을 굳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견기업, 대기업에 만들지 말고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IT 기업하고 같이 손을 맞잡아서 이거는 배달 앱 서비스를 저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따로 수수료 같은 거 받지 않고요. 수수료 0원인 거죠. 지금 수수료 때문에 배달시키면 많은 소상공인 혹은 이제 식당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 수수료 내느냐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배달 수수료 시간도 제로 그렇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우리 해주실 지역만 할 수 있으니까 음. 뭐한 30분 이내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골목 상권 전용 배달 앱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음식도 따로 배달 업체 시키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따끈한 온기를 느끼는 그런 음식을 배달하게 해주고 또 그거를 직접 만드는 외식 업체 분들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게 수수료 제로로 네. 배달 수수료는 그거는 저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풍요로운 이 나름대로의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본업보다 본업이 아닌 일에 신경 쓰고 짐 빠지게 하지 말자. 그런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 분 혹시 말씀이 이번 정부 들어서 소상공인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사실은 썼고 노동자들만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도 그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동결도 주장하셨던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후보님 말씀 듣고 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말씀하시죠. 네.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10일 날 이제 여당에서 한국노총과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더 강화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을 했죠. 왜냐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분도 많았고요. 또 그런 노동자를 고용을 하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둘 다를 약자로 만들고 둘 다를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정책을 왜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왜 귀족 노조에게만 그들은 의지를 해서 여당은 정말 약자인 이분들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사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인건비 부담이 워낙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제가 탄천에서 만난 분도 백화점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최저임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백화점 매출도 떨어졌으니 당신부터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규직보다 일용직 노동자 먼저 해고를 당했고 탄천에 매일같이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일용직 고용 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안을 제가 국회 가면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시는 분이나 또 고용이 돼서 일자리가 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음 일정상 네.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네, 제가 되게 마지막으로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네네.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후보님이 20대 국회 때부터 아마 여기 계셨다면은 민당의 정말 소상공인들이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행정을 보시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상공인의 일원으로서 꼭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부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분당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겉으로만 보기엔 좀 허울 좋게 사실은 있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T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판교에 IT 기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IT랑 결합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현재 있는 분당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게가 홍보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분당의 소상공인들이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만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모범 사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약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저희 아버지가 IMF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살면서 내일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일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임금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거는 꼭 제가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으로 여러분들한테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큰 거 안 하고요. 아주 조그만 목소리까지 현장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후보님하고 여기 분들하고 사진 한번